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그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에게 보내드리는 문제를 문제를 보내줬는데 풀어서 그 결과가 좀 많이 안 나온 문제, 중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과정은 유리수의 덧셈 뺄셈의 좀 심화 과정이죠. 여기도 유리수의 덧셈 뺄셈 중에서 심화 과정이고요. 자, 이 학생이 틀린 문제를 보면 첫 번째가 이게 첫 번째가 6번이네요. 6번. 6번. 얘 왜 여기가 나오지? 이게 아닌가? 매스 플랫이 또 있나 보네. 요놈을 지우고 얘를 가져가야지. 얘를. 요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 6번 문제, 요거, 6번 문제부터 6번, 7번, 8번 여기 좀 많이 틀렸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좀 어려운 문제니까 쉬운 건 잘 하는데 또 학생들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유독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늘 쉬운 것만 풀어서 약간 어려운 문제를 자꾸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어려운 문제만 보면 이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만 풀면 안 되거든요. 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섞어서 자꾸 이렇게 조금씩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면역력을 자꾸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아래 그림과 같은 전개도를 접어서 정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마주보는 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이 1이라고 한다. 이때 A, B, C를 요 계산을 해라 이런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서로 마주보는 면에 적힌 수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마주보는 면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여기 A가 여기 있으니까 요 면과 마주보는 면은 여기에요. 하나 건너 그죠? 그래서 이 위에가 여기가 이렇게 접히면서 서로 마주보게 되겠죠. 그죠? A, B가 이렇게 접히면서 그래서 A랑 마주보는 면은 마이너스 1.5니까 결국은 A와 마이너스 1.5를 더해보면 요게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랬네요. 마이너스 1.5에다가 뭘 더해주면 될까요? A의 값은 0.1이 되겠죠. 그죠? 0.5가 되겠죠. 0.5. 그죠? 0.5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A는 0.5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찾아야 되는데 B는 어디와 마주 보냐 하면 하나 건너 하나니까 여기네요. 그죠? 그래서 B와 6분의 5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결국은 B는 6분의 5가 6분의 5를 없애고도 마이너스 6분의 6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B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1이 되겠죠. 그죠? B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찾아보면요. C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과 C가 서로 마주보는 면이죠. 그죠? 자, 그래서 C는 C랑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 요거 C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C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그래야 3분의 1과 3분의 2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A, B, C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B를 보면 마이너스 6분의 11이고 C를 보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요 A도 2분의 1이라는 분수로 쓰면 편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여기에서는 이제 A 빼기 B 빼기 C 요걸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A는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분의 11이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요 마이너스 부분은 다 플러스로 이렇게 부호가 바뀌겠죠. 그죠?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된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통분을 해야 되겠죠. 6분의로 통분하면 되겠고 6분의 3 플러스 6분의 11 플러스 6분의 4 이렇게 되네. 그러면 결국은 6분의 여기 7이니까 18이 되죠. 그죠? 6분의 18은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5번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주보는 면에 적힌 수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이 포인트고, 요거는 우리 학생들이 그 입체 도형에 대한 감각도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6번 문제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요. 7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7번 문제. 아, 여긴 또 뭐 일교차래요. 일교차. 자, 이 문제는 매스플랫에 나온 문제입니다. 매스플랫에서 뽑아서 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제가 그 유료로 membership에 가입해줘서 저한테 기부를 해주신 분들 자녀분을 위해서 보내주는 문제고요. 그 문제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서 이제 그 많이 틀렸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날 7번. 자, 어느 날 5개의 도시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일교차가 가장 큰 도시는 글쎄, 일교차라는 것은 뭐냐 하면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입니다. 차. 근데 그래서 작은 수를 빼는 거니까 최고 기온이 최저 기온보다는 큰 수일 때니까 이게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그 결과는 항상 양수가 돼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고, 그러면 최고 기온에서 최저 기온을 빼면 일교차가 되겠죠. 그것이 일교차. 하루 중에서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도시는 여기 이렇게 뺄셈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빼기 이렇게 되겠네. 여기 이렇게 플러스 되고,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플러스 8.2가 되겠네요. 그죠? 8.2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면 결국은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4.8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4.9네요. 플러스 4.9 그죠? 4.9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빼야 되는데 이렇게 빼면 여기 플러스가 되고 얼마 됩니까? 요거는 1.9네요. 1.9. 플러스니까 2.9네요. 그죠? 2.9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빼면 이렇게 되고 여기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는 2.8. 그럼 일교차가 가장 큰 도시는 뭐 차이가 제일 큰 값이니까 A가 되겠죠. 그죠? 7번은 1번이다. 이 문제는 아마 일교차가 뭔지, 차라리 최고 기온에서 최저 기온을 뺀 것이 얼마냐, 뺀 값이 큰 도시를 찾아라 그러면 했을 텐데, 일교차는 1이라는 거는 하루 중에서 교차 기온의 차이를,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의 기온의 차이를 일교차라고 하고, 여기 차라는 것은 수학에서 자주 쓰는 용어죠. 그죠? 차, 두 수의 차. 얘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것이다. 여기 적은 거 한번 잠깐 볼까요? 요거 제대로 했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는데 어차피 최고 기온이 높은 거고 최저 기온이 낮은 거니까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1번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을 또 한번 볼까요? 8번. 자, 아래 표의 값은 A, B, C, D, E 5명의 점수를 A의 점수를 기준으로 차를 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A의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뺀 거죠. 그죠? A의 점수가 뭔지 모르지만
B의 점수에서 A의 점수를 뺐더니 플러스 7이 됐다. 얘는 A보다 7만큼 더 높은 거네요. 그리고 C는 C의 점수에서 A의 점수를 뺐는데 음수가 됐으니까 C는 A보다 10점이 더 낮은 거네요. 자, 그 다음에 D는 A보다 13점이 더 높고 E는 A보다 15점이 더 낮아요. 예, 그죠? 자, 그러면 D의 점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D의 점수를 D에서 A의 점수를 뺀 값이 13이다 이런 얘기고, D의 차가 나온 게, 그 다음에 E의 차가 나온 것이 E의 점수에서 A의 점수를 뺀 것이 마이너스 15다 이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는 D예요. A보다 13점이 더 높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점수는 E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의 차는 또 가장 높은 점수 얘가 크니까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D에서 E를 빼주면 되는데 요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빼주면 B의 점수에서 E의 점수를 뺀게 되고 A끼리는 서로 빼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요걸 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13 마이너스 15 이렇게 돼서 결국 28이다. 여기 둘 다 이렇게 플러스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28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는 A보다 13점이 높고 가장 낮은 점수는 A보다 15점이 낮으니까 그 차이는 저 둘의 합이 되겠죠. 그죠? A가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A가 원점. A가 기준이 되는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A가 있고 A가 0이야. 그리고 D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 13칸을 더 가서 있어. 13칸을. 그죠? 플러스 13칸. 그 다음에 E는 어디 있냐? 뒤로 15칸을 가 있어요. 마이너스 15칸. 여기가 E의 점수야. 그랬을 때 이 수에서 이 수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게 D에서 E를 뺀 것이 바로 두 수의 차. 두 수의 차고 요 뺀 것이 바로 두 수의 거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죠? 두 수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13 간 거랑 이쪽으로 15 간 거랑 전체 합치면 총 28만큼의 거리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했고 8번 했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어디 있나? 9번은 이게 어디, 여기 탭이 안 나오네. 탭이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이놈이 옆으로 이놈이 여기에 가야 되는데, 그러고 탭이 끝에 나오긴 한데 좀 여기 살짝 밑에 가렸나 보네요. 자, 9번을 가야 되네. 9번 10번. 9번 10번. 자, 요거도 초등학교 때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오던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보면요. 네 정수 4개가 있는데, 여기 2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4와 마이너스 5 이렇게 있네요. 네 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아서 곱한 수가 가장 큰 수, 그리고 가장 작은 수, 그걸 또 뺀 값을 구하라.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빼.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세 개를 골라야 돼요. 골라서 곱한다가 기본 조건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큰 수가 있고 작은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수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큰 수는 여기서 3개 중에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곱할 때 가장 큰 수는 일단 양수겠죠. 그죠? 가장 큰 수는 클 수가 있으면 일단 양수가 돼야 돼. 양수.
근데 저기서 세 개를 골라서 곱해서 양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요거 두 개를 음수 곱하기 음수, 요게 양수잖아요, 그죠? 그럼 맨 마지막에 양수를 곱해야지만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가장 크려면은 음수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양수 중에서는 큰 놈이 들어가면 그 수가 커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장 큰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 한 다음에 양수 중에 2하고 4 중에서 큰 놈을 골라서 곱하면 돼요. 그러면 요게 20이고 5, 4, 20에 2, 3은 6, 60이네요. 그죠? 이건 60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음수 곱하면 양수 되니까 이 결과는 양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작은 수. 작은 수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을 텐데 그 중에 음수가 가장 작겠죠. 일단은 작으려면 음수가 돼야 되겠지. 양수도 있고 음수도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음수가 되는 방법은 양수 두 개에다가 음수를 곱해야 돼요. 음수를 곱해야 되는데 음수 중에 작으려면 이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큰 수를 곱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양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음수 요런 꼴로 돼야 된다. 그래야 결과가 음수가 된단 말이죠. 양수 중에는 2가 있고 4가 있고 음수 중에 절대값이 큰 놈이 마이너스 5가 돼서 더 작아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수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답은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뺀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 뺀 값은 어떻게 됩니까? 뺀 값은 60에서 마이너스 40을 빼는 거죠. 그래서 얘는 60 플러스 40이 되고 결국은 10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9번 답은 이렇게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한번 봅시다. 10번. 자, 다음 중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은, 자, 결과가 큰 것인데, 자, 요거는 말이죠. 어떤 계산일까요? 요거는 어떤 숫자에 거듭 제곱이 있는데 여기에 거듭 제곱은 요 a만 요 횟수만큼 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a에 이렇게 괄호하고 거듭 제곱이 있으면 이 마이너스까지 포함한 값을 여러 번 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때는 이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기 때문에 무조건 음수가 되겠죠. 하지만 요 때는 요 곱해지는 지수가 만약에 짝수면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면 양수가 되거든. 그래서 그때는 양수가 되기도 하고 음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일단 요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3만 두 번 곱하라는 겁니다. 그럼 3의 제곱은 9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괄호가 있으니까 이 수 전체를 제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하면 플러스 9가 되지. 근데 얘는 요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9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는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를 세 번 곱하기 때문에 얘는 음수예요. 음수. 자,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음수는 양수보다 무조건 작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말이죠. 마이너스 2를 세 번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놈이 마이너스 8이 돼요. 또 2를 세 번 곱한다고 6 하면 안 된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세 번 곱하면 2 곱하기 2는 4가 되고 4 곱하기 2는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결과는 8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마이너스를 세 번 곱했기 때문에 요 파란색 부분이 요 빗금친 부분이 바로 마이너스 8입니다.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잖아요. 그치?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플러스 8이 되겠죠. 얘는 플러스 8. 그래서 결과 가장 큰 것은 5번이고 그 다음은 얘네요. 그죠? 그 다음은 3번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얼마냐면 얘는 마이너스 8이에요. 자, 요거는 여기서 금방 했지. 그지? 요거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4번을 풀었으면 5번은 금방 이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앞에서 푼 흔적이 있으니까 뒤에 거 금방 할 수 있지. 그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0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을 봐야 되겠는데 13번 한번 봅시다. 13번 14번. 자, 13번 우리는 여기에서 요걸 알아야 되겠는데 A보다 B만큼 큰 수,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어떤 수 2보다 3만큼 큰 수가 얼마일까?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보다 B만큼 큰 수는 A 플러스 B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수는 더해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A보다 B만큼 작은 수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작은 수는 빼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보다 3만큼 작은 수 그럼 뭐예요? 7이죠. 그죠? 그게 10 빼기 3을 해서 7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A-B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실을 알면 이제 문제를 그대로 풀면 되겠지. 근데 이제 나는 얘를 이렇게 든 거예요. 정수, 자연수로만 생각을 했어. 이게 여러분들도 문제 풀 때 이런 생각 많이 하면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양수 혹은 자연수 같은 걸 가지고 시범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셈이 뭔지 금방 떠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있는 요 문제, 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죠? A는 어떤 수냐 하면 마이너스 6분의 17보다 이만큼 큰 수예요.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7에서 플러스 요거 6분의 1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다. 그지? 아, 요게 A로구나. 이렇게 되겠지. 자, B는 마이너스 6분의 5보다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작은 수를 B라고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B는 마이너스 6분의 5보다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작은 수를 B라고 하자. 그러니까 작은 수는 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12로 통분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플러스로 고치고 12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12분의 10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12분의 9네요.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겠지. 자, 우리가 그런데 여기 앞에서 구했던 요놈도 A와 B를 나누라 그랬는데 이거 나눗셈 했는데 얘는 12분의 10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A 나누기 B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세 번째 A 나누기 B를 해보자. A 나누기 B를 하면 여기 마이너스 12분의 10 나누기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를 나누면 결과가 양수가 되죠. 곱셈이랑 부호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초등학교 때 여기 12와 12 분모가 똑같으니까 여기는 10 나누기 1로 생각하면 되고 결국은 그냥 그놈이 10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13번은 10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14번. 자, 좀 많아요. 좀 많긴 한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모르는 거는 배우려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배우면 되는 거죠. 자, 14번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 B를 찾아봐라. 자, 그냥 A, B 찾아서 곱하면 돼요. 그죠? A, B 찾아서 곱하면 돼. 자, A 나누기 4분의 1이 마이너스 15분의, 아이고, 15가 아니네요. 15가 아니고 뭡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 5분의 12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우리 요식은 요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옆으로 가지 맙시다. 밑으로 가면 좀 더 거리가 가까워서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요거 밑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A, 아이고, 왜 이러지? 밤이라 그런가? 지금 한국 시간으로 요거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거든. 자, 한국 시간으로 12시 35분에 12시 35분. 낮에 그 딴 거 이렇게 해서 하고 초등학교 5학년 거 하고 지금 이제 우리 그 요 학생도 많이 틀렸는데 요 학생은 이름이 없어요. 왜냐면 엄마 별명으로 그냥 엄마 영어 이름으로 그냥 계속 보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둘이라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영어 이름을 몰라요. 이 친구는. 자, 어쨌든 A 곱하기 요거 4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12. 자, 그러면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뭐가 나왔다. 그랬을 때 얘를 구하려면 A에다 4를 곱한 게 4배 한 게 얘니까 이걸 얘를 4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럼 A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5분의 16에서 나누기 4를 하면 되는 거야. 나누기 4. 그럼 여기 나누기 4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요 16하고 4하고 약분하면 여기 4, 4, 16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A는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됐네. A는 마이너스 5분의 4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를 가지고 B를 한번 구해봅시다. B 나누기 마이너스 10. 요걸 계산하면 뭐가 될 텐데, 요걸 계산한 값의 역수가 2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걸 계산해서 역수를 해야 돼. 그럼 이것은 B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이고 B라는 것은 1분의 10이나 마찬가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B예요. 그러면 이놈의 역수가 뭐냐? 이놈의 역수를 찾아야 되니까 이놈의 역수는 마이너스 B분의 10이 되겠지. 그치? 분모 분자를 바꿔야지 역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마이너스 B분의 10. 자, 요 마이너스 B분의 10이 2가 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 B에 도대체 얼마라야지 2가 될 수 있을까? 전체 계산한 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B는 일단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이랑 나눠서 2가 되려면 10을 나눠서 2로 만들려면 B는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 A 곱하기 B를 구하라 그랬는데 A 곱하기 B를 구하랬는데 A는 마이너스 5분의 4고 곱하기 B는 마이너스 5고 그러면 마이너스는 곱하면 플러스가 되면서 5는 날라가니까 4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4번 답은 어디 계산 잘못했나? 여기를 잘못했네요. 이게 12를 갖다가 여기 16으로 갔어요. 16으로. 여기 12가 되겠죠? 그럼 4를 약분하면 여기 3이 되겠네. 요놈이 3이에요. 자, 잘못했어요. 잘못. 자, 그래서 5분의 3. 요놈이 3이고, 그래서 요 부분이 3이 되네. 아이씨, 이거 다시 할래. 편집을 안 해야 되는데. 야, 그냥 14번. 다시 하기 그렇다. 색에서 잘 보세요. 실수했으니까 색에서 잘 보세요. 14번 했고, 그 다음에 15번 됐고, 16번을 봐야 되겠네. 16번, 그죠? 16번. 자, 16번 문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녹화 시간이 벌써 30분이야. 16번은 유리수 ABC, 뭐든 간에, 어떤 수든 간에 이 둘을 곱했는데 음수래요.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뺐는데 양수래요. 그 다음에 C와 B를 C로 나눴더니 양수래요. 이렇게 복잡한 조건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뭘 하는 게 좋으냐면 이렇게 표를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표를 그리는 게 좋아요. 자, 조건에 맞게 A, B, C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가 먼저 플러스라고 해봐요. 첫 번째 경우 A가 플러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A가 플러스면요, A랑 B랑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B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A에서 B를 빼면 얘는 양수 당연히 되겠죠. 그죠? 자, B랑 C랑 나누었더니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B랑 C랑은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해요. 자, 두 번째 경우 혹시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나? A가 음수면 B는 플러스가 되고요.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얘가 음수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얘는 C는 알아볼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A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했으니까 또 다른 조건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라는 거를 A, B, C의 부호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A가 플러스라고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많은데 요것은 수학적인 기호로 나타내면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여기 B가 마이너스다 마찬가지로 B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수학 기호로 나타내면 B가 음수다 이런 얘기고, C가 마이너스란 얘기도 마찬가지로 C가 음수면 0보다 작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양음음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4번에 A는 양수, B와 C는 둘 다 음수. 16번 이렇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 19, 20번인데요. 18, 19, 20번이니까 18번 한번 봅시다. 이야, 이거 뭐 엄청 복잡한 계산이네요. 자, A와 엄청 복잡한 계산이야. A가 막 이렇게 복잡한 계산이 있어. 그리고 B도 막 이거 계산해야 돼. 근데 B는 여기다가 넣고 A는 여기다가 넣고서 그러면 X는 어떤 두 수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정수가 몇 개인지 찾으래요. 야, 그러니까 뭐 A와 B를 다 계산해가지고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 이건 좀 장난이 아니네. 어? 이건 좀 장난이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럼 먼저 A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A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이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에를 먼저 하는데 그 안에서도 다시 거듭 제곱이 있으면 거듭 제곱을 제일 먼저 해요. 거듭 제곱을 제일 먼저. 자, 그 다음에는 요 계산했다고 보면 여기 2라는 수와 거듭 제곱 계산한 것과 마이너스 7분의 4가 있는데 여기 곱셈이 있죠. 그죠? 여기는 덧셈이고 이 세 숫자 중에서 곱셈이 있는 걸 먼저 해야 되니까 여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괄호 안에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로 여기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 이 바깥에 있는 걸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계산한 것을 적어보면 2,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8이 되죠. 8분의 1이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여기 나누기 7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곱셈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옆으로 이렇게 가볼까? 자, 여기 2에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고 여기 4와 8을 약분하면 여기 2가 되겠죠? 2, 7에 14, 얘는 1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눗셈 있는 7분의 1은 곱하기 7이라고 해도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나누기 7이 있는데 우리는 요걸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곱해도 되지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왜 분배 법칙을 해야 될까 생각했냐면 여기가 14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에 배수 14가 있으니까. 그래서 27에 14에다가 플러스 요렇게 곱하면
요게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래서 14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 A를 몽땅 다 계산했더니 A는 14와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A가 이제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를 계산해야 될 텐데요. B는 여기 괄호 안에 거듭 제곱이 두 개나 있네. 이 거듭 제곱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거듭 제곱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나눗셈과 곱셈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야죠. 그리고 이 덧셈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괄호 밖에 있는 거 계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B는 마이너스 8분의 13. 이건 마지막에 해야 되니까 내비두고 마이너스 2 플러스, 자 여기 9분의 4에다가, 자 여기 첫 번째 요놈 계산해 봅시다. 이게 36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제곱을 하면. 근데 나눗셈이니까 곱셈으로 바꾸면 1분의 36이 되겠어요. 1분의 36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4를 3번 곱하면요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4, 4, 16, 4, 6, 24, 64분의 1이 돼요. 그리고 3번 곱하면 마이너스 부호는 그냥 이렇게 남죠.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 36하고 9하고 약분하면 4, 9, 36이 되고요. 4, 4, 16인데 이거 4를 3번 곱했으니까 여기 4가 하나 남아요. 자 그리고 여기 3개의 곱셈에서 마이너스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요 3개를 계산한 것의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13에다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4분의 1 맞나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마저 계산해야 되는데, 자 여기 괄호 안에 계산해 보면요 마이너스 2와 4분의 1이 될 텐데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아유 이거 뭐 계산이 복잡하다. 요거를 말이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뺄셈 마이너스인데 요거를 이렇게 쓰면 좋아요. 통분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마이너스 8분의 13에다가 마이너스에 여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분의 8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4분의 1은 그냥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 플러스는 생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놈은 마이너스 8분의 13에다가 마이너스에 요 안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3에다가 플러스 8분의 2구 18이 되네요. 그죠? 2를 곱한 거니까. 아 그럼 요게 8분의 5가 됩니다. 결국 계산한 게 8분의 5. 아 여기 B는 8분의 5다. 야 이거 뭐 숫자가 거지 같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또 요 부분을 봐야지. 요 부분을 B는 뭐냐 하면 8분의 5 여기다 씁시다. 8분의 5 그리고 X가 있고 그 다음에 A는 뭐냐 하면 14와 2분의 1 14.5 그지?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어떻게 되냐 하면 빈칸이 없으니까 쓸 데가 없는데 얘가 지금 8분의 5 얘가 얼마냐면 0. 얼마예요. 0. 얼마 얘는 14.5 그럼 0. 얼마와 14.5 사이에 있는 수는 뭐냐 하면 1부터 들어가겠죠. 1, 2, 3 땡땡땡 해서 14까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몇 개냐 하면 14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야 이거 18번은 너무 복잡하다. 너무 복잡해 계산이. 저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데 A와 B를 계산하고 거기서 또 정수를 또 찾아야 되니까 아주 많이 어려웠죠. 그죠?
이거 하프만 안 되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40분 녹화했어요. 19번하고 20번만 하면 돼요. 19번하고 20번. 자, 그러면 이 19번도 또 뭐 상당히 난해한 문제네요. 자, 여기 보세요. 두 수의 차라고 하자. 차. 야, 여기가 함정이야. 두 수의 차. 자, 두 수의 차라는 것은 큰 수 마이너스 작은 수. 요게 수학에서 의미하는 차라고 했잖아. 그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고, 이 차라는 것은 항상 그래서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수를 빼면 0이 될 수는 있겠지. 그치? 양수 또는 0이야. 차의 값은. 이 차를 계산하면 항상 양수 또는 0이란 말이지. 자, 어쨌든 여기에 있는 2하고 5의 차는 3이고요. 6하고 K의 차는 몰라요. 6하고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누가 큰지 몰라. 그러면 K-6 이것은 절대값이라고 써야 될 것 같아. 이거. 자, 그리고 요 둘의 이제 차가 되겠죠. 그죠? 차가 4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3에서 어떤 값을 빼서 4가 될 수는 없다. 와, 3에서 이 값을 빼서 4가 될 수는 없다. 왜냐면 이 값이 음수가 돼야 되는데 요 절대값 붙었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잖아요. 3에서 어떤 양수를 빼서 4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K-6이라는 K-6이라는 값의 절대값에서 3을 빼면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K-6의 절대값은 7이 돼야 되겠네. 7에서 3 빼면 4 되잖아. 그치? 그러면 K-6의 절대값이 7이기 때문에 K-6은 7이 될 수도 있고, 둘째로 K-6은 마이너스 7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절대값이 7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K는 13이 되고,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서 K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죠? K의 값이 13이나 마이너스 1 두 개예요. 그러면 그 될 수 있는 K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3하고 마이너스 1하고 더하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K 값의 합은 12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요 부분이 어려워서 요거 여기에서 요렇게 된 것까지 해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것은 절대값을 좀 유튜브에서나 아니면 설명을 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absolute 이건가? absolute value 이게 영어에서는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absolute value 좀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9번은 이게 외국에서는 absolute value 이게 절대값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안 나오는데, 문자 있는 거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문자 있는 걸 유독 사용합니다. 어려워서 그래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데는 아마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이네요. 아래 동전 던지기 게임 규칙. 처음 점수가 0점이고 3번 던져서 받을 수 없는 점수는, 자,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3점을 플러스 되고 뒷면이 나오면 2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올 수 없는 점수는 어떤 거냐? 동전 3개를 던졌는데 1회, 그죠? 1회, 2회, 3회 이렇게 3번을 던진 거잖아요. 그죠? 3번을 던졌는데 어차피 앞면이냐 뒷면이냐에 따라서 받는 점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앞면의 개수와 뒷면의 개수가 중요하지 1회 앞면이고 2회 뒷면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HHH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헤드, 앞면이야 이게. 앞면만 3개 나오면 얘는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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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점이 되겠네. 그죠? 앞면이 2개 나오고 뒷면이 하나 나오면, 자 여기 3에다가 2를 빼기 때문에 3 플러스 3 마이너스 2 하기 때문에 요거는 4점이 되겠죠. 그죠? 4점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HTT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점. 자, 그 다음에 TTT 요렇게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이건 마이너스 6이에요. 그죠? 요런 점수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순서가 바뀌는 건 의미가 없다. 여기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는 3 더하기 3 더하기 3, 3 2개에 마이너스 2 하나, 3 하나에 마이너스 2 2개, 마이너스 2 3개 이런 상태로 보면 되기 때문에, 자 9점이라는 점수는 있고요. 4점도 있고요. 마이너스 1점도 있고요. 마이너스 6점 있는데 플러스 6점이라는 건 없네요. 그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닌 것은 바로 2번이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많이 어려웠고요. 제가 오늘 조금 좀 쉬운 문제를 다시 한번 이 유리수 계산하는 데에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라고 보내줬어요. 아마 점수가 그렇게, 이 점수가 지금 45점이지만 60점에서 7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0점에서 7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한번 요 영상을 본 다음에 다시 한번 꼭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 마치고요. 요 영상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